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자기에 있어서 또 물질,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물성. 우리 이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 물성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전기 물성은 뭐로 표현됐냐면 두 가지로 표현됐어요. 이 전기 전도도 컨덕티비티와 그 다음에 유전율로 정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기 물성 하면 이제 전기적인 물성 하면 이제 어떤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 이걸 이야기해요. 물성. 그래서 시그마와 입실론으로 표현됐었어요. 그래서 시그마는 전기 전도도다. 전기를 이제 사실 전기를 통한다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저건 전기가 잘 통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전류가 잘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는 그런 물질 이것을 이제 전기 전도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이게 이제 전기 전도도였어요. Electric Conductivity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이었어요. 그래서 유전율.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제 물질, 특히 이제 절연체에 해당하는데 절연체가 전기장에 노출이 되면 이제 전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어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영향을 좀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기장에 의해서 원자들의 전기적인 그런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 상황에서는 원자 핵의 플러스, 그다음에 원자 핵 주위에 있는 전자 마이너스. 그래서 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원자들은 다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 같다 했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총 전하량은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서 이제 0이 되지만 위치가 약간 바뀌어서 그걸 이제 분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이 핵하고 마이너스의 무게 중심이 조금 달라서 이 P라는 이 분극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제 극이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분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같이 있다가 같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좀 나뉘게 된다. 굉장히 그건 이제 미시적인 현상이죠. 원자에서 그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물질 안에는 원자가 이제 천문학적으로 많은 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들의 그런 이제 분극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제 원자 스케일이 아닌 우리 일반 물질의 이제 그런 거시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 자유 공간에서 특성하고 어떤 물질 공간에서 전기장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입실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체에서는 이런 유전율이 주어지면 이 전속 밀도 D는 입실론 2벡터다 하는 거였고, 입실론 R, 입실론 G로 2벡터다 해서 이걸 이제 상대 유전율 혹은 비유전율이라고 했어요. Relative Permittivity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물질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입실론 R 값은 이 1보다 같거나 이제 큰 그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전기적인 물성은 이제 시그마와 입실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는 이제 J하고 연관이 돼서 2벡터가 있을 때 그리고 시그마가 0이 아닐 때, 시그마가 0이 아니다 이 소리는 그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장이 주어지면 움직이는 그런 자유. 자유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자유냐? 원자에 속박되지 않았다, 원자 핵에 묶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원자 핵에 묶이지 않고 전기장이 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전자. 그게 이제 얼마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시그마가 달라진다겠죠. 그래서 이 전기적인 물성은 어떤 물질이 주어진다, 이런 물질이 주어진다 했을 때 전기적인 물성은 시그마, 입실론 요 두 개의 값으로 딱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전자기학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도 할 수 있고 또 전기 소자들 이런 또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설계 툴,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계산 툴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툴 사용할 때 보면 이제 어떤 물질의 물성 값을 줘야 돼요. 주는데 그러면 그 물성의 전기적인 물성은 이 시그마와 입실론 이 두 개의 값으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바닷물은 얼마나 특성이 될 거냐? 그럼 바닷물의 시그마와 입실론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뭐 유리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종류별로 시그마 입실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뭐 나무,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인체에서도 또 생체 조직별로 시그마 입실론 값이 막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럼 전자파가 우리 인체를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심장 조직의 시그마 입실론, 뭐 간 조직의 시그마 입실론, 머리 뇌 조직의 시그마 입실론, 뭐 이런 것들만 또 연구하는 분들이 또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체 건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기적인 물성에 대한 연구를 또 많이들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입실론일 때 이렇게 이 필드가 가해지면 요 안에서 D 필드는 입실론 2가 된다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J 또 시그마가 있으면 시그마 2 해서 J 이 전류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전류가 생기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류가 생기려면 어떤 이제 폐회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폐회로가 뱅글뱅글 돌 수 있는 폐회로가 만들어져야지 전류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정도가 이제 전기적인 물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적인 이제 물성, 그걸 이제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물성.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에서 이 자기 물성은 자성이라고 약자로도 또 많이 이야기해요. 자기적인 성질이다, 자성. 전기 물성은 또 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전기 물성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기 물성은 또 뭐냐? 이 전기적인 물성도 보면 전기적인 물성도 이건 이제 주로 했던 것이 자유전자였단 말이요. 이제 자유전자, 전자 이것도 이제 원자 스케일에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작은 입자잖아요. 유전율도 원자 수준에서 다 이제 이야기가 됐죠. 마찬가지로 자기적인 성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원자 스케일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기 현상에서 이제 분극이 있듯이 자기 현상에서는 분극에 해당하는 자, 여기 전기에서는 분극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폴라라이제이션. 자, 폴라라이제이션. 자,
극이 폴라, 폴 하면 극이잖아요. 이 극이 이렇게 생겼다. 무게 중심이 같이 있다가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분극이 됐다. 이런 이제 의미였어요. 분극은 이제 원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자기적인 물성에서는 뭐냐면은 자화라는 게 있어요. 자화. 이건 이제 화하면은 이제 뭐뭇으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뭇으로 된다. 이 자는 자기적으로 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한자어로 만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말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영어가 쉬워요. 그래서 magnetic 하면 magnet 다 이 자석이다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magnetization, 그래서 이 제이션 붙으면은 뭐뭐로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agnetization 하니까 어떤 물질이 스스로 매그넷이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매그넷 하면은 뭐예요? 자석이죠. 자석. 그러니까 물질이 뭐 좀 자석이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기 물성에서는 이 물질 안에 P 벡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P 벡터. 분극 벡터였죠. 분극 벡터였는데 자기 안에서는 M 벡터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자화 벡터라고 불러요. 자화 벡터. 그러니까 물질이 뭐 좀 자기같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자 분극에서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약간 이렇게 거리를 띄고 약간의 거리가 생기는 걸 분극이라 했어요. 말이 그렇지 그 D는 원자 스케일이니까요. 굉장히 작은 스케일입니다. 근데 여하간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공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띄어지는 현상. 그래서 이것을 P 벡터, 보통 이제 원자 하나에서는 스몰 P 벡터로 표시를 했죠. 스몰 P 벡터로. 자, 자화는 그럼 뭐냐 하면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이제 다이폴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일렉트릭 필드에서는 이것을 분극 벡터, 그 다음에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그랬어요. 일렉트릭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해서 이것을 전기 쌍극자라고도 또 했어요. 쌍극자, 극이 두 개다 하는 의미죠. 전기 쌍극자. 거기에 해당하는 magnetic dipole이라는 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magnetic dipole, 이것은 자기 쌍극자 이렇게 부릅니다. 쌍극자. 자, 쌍하니까 두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와 같이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데, 자기 쌍극자는 뭐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 룹이 있을 때 이 룹이 꼭 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일 필요는 없어요. 원일 필요는 없는데 뭐 네모나도 되고 타원형이어도 돼요. 근데 이제 원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니까요. 이제 원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 원이 이렇게 원점에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전기 쌍극자도 처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원점에서 있을 때 한번 구해봤었죠. 이렇게. 그러면 전기 쌍극자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플러스에서는 나오고, 이제 플러스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고 마이너스에서는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는 벡터 다이버전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벡터의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이제 벡터를 선으로 이렇게 화살과 같이 표현했을 때 그 화살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점, 그 점은 플러스의 발산이 있다. 그
그다음에 화살이 다 모조리 들어가는 쪽일 때는 마이너스의 발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전기장에서 배웠어요. 물론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는 것도 생기게 된다. 이런 이제 필드가 생겼어요. 일렉트릭 다이폴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룹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자기장 계산했을 때 이런 룹 코일, 이제 이 전선을 한 바퀴 빙 돌려서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이것을 이제 코일이라는 말도 씁니다. 코일 하면은 선을 이렇게 감아놨다 빙글 감는 그런 형태를 코일이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룹 코일, 루프 모양의 그런 코일이 있을 때 여기서 생기는 매그네틱 필드는 우리 이제 전 강의에서 구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 하면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렇게 이 손으로 휘어감고 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필드가 생긴다. 그래서 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지만 어찌됐건 이 필드는 회전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제 형태의 필드가 생겼었어요. 이런 필드가 생긴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원형 루 코일이 만드는 H 필드하고 보면 좀 유사성이 있죠. 생긴 모양새가 유사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H 필드를 구해보면 여기서 H 필드는 써보겠습니다. 자, 전기장에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 쌍극자는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중요한 것은 거리의 3승에 반비례한다겠죠. 점전화일 때는 거리의 제곱이었는데 이건 거리의 3승이 됐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E 코스 세타 A R 벡터, 사인 시타 A 시타 벡터. 그래서 R 성분하고 시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H 벡터도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구해보면 R 3승에 반비례해요. 거기다가 4파이까지도 같네요. R 3승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AR 성분, A 시타 성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분은 E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인데요. 이 벡터도 똑같이 E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흡사하죠. 흡사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같아요. 표현되는 양태가 같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 코일을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 쌍극자에서 요 P 벡터의 크기는 QD였어요. QD.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을 때 이 전하량과 거리 D로다가
전기 쌍극자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당연히 전하가 크면 전기 쌍극자가 크겠죠. 근데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가 이제 딱 일치하면 전기 쌍극자 값이 0이 되죠. 그건 이제 일반 원자 형태죠. 무게 중심이 같은데 E가 가해지면은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이렇게 벌어진다 했어요. 근데 D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좀 적겠죠. 네, 적겠죠. 그래서 이 Q하고 D를 곱한 것을 다이폴 모멘트 크기로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런 루코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루코일에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크기에서 이것도 이제 m 벡터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릴까요? m 벡터는 이런 루코일이 있을 때 이 면에 코일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또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m 벡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 벡터를 magnetic dipole moment다 이렇게 부릅니다. magnetic dipole moment. 그래서 그 크기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QD electric dipole moment는 Q와 D였어요. 그러면 electric field는 Q가 크면 E가 커졌죠. magnetic field는 우리가 이제 앞선 시간에 뭐였어요? H 필드는 전류가 크면 H가 커지죠. electric field의 source, electric field를 만드는 것은 전하예요. 자기장을 만드는 것은 전류예요. 네, 전류. 그래서 magnetic dipole moment에서 그 크기는 I에 당연히 비례해야겠죠. 그 다음에 electric dipole moment는 이제 거리였는데 대신에 magnetic dipole moment에서는 이거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I 곱하기 S 이게 이 magnetic dipole moment의 크기다. 그리고 방향은 뭐냐? 이 코일 면의 수직인 벡터다 하는 거예요. 코일 면의 수직인 벡터다. 이게 magnetic dipole moment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쌍극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magnetic dipole 모멘트가 이런 필드를 만들어서 이게 뭐하고 흡사했냐 하면은 이런 막대 자석이 만드는 필드하고 흡사했어요. 그래서 이 막대 자석도 자기 선속을 그려보면 화살표 모양으로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보면 사실은 포울이 없는데 자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다 순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자석 안에서도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깥의 모양을 보면 전기 쌍극자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이 N극, S극 두 개의 극으로 해서 이쪽은 나오는 극, 이쪽은 들어가는 극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극이 있는 걸로 편의상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magnetic dipole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막대 자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막대 자석으로. 그러면 이 막대 자석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침반을 만들죠. 나침반.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 이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나침반 옛날부터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침반이 항상 이렇게 N극, S극, 이렇게 해서 이 북극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이 지구 자기장이 있잖아요.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 자기장 필드가 있을 때 H 필드가 있다. 혹은 뭐 B 필드 마찬가지예요. 이제 쌍이니까 있을 때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가져서 이렇게 다 얼라인을 한다.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석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 필드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돈다. 그래서 도는 회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전력. 그 회전력을 토르크라고 그래요. 토르크. 그래서 회전력 토르크는 T 벡터라고 하면 M 크로스 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M 크로스 B. 그래서 M 벡터하고 B 벡터하고 같은 방향이 되면, 같은 방향이 되면 벡터 크로스 양은 어떻게 됩니까? 벡터 크로스 양은 0이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회전을 멈추겠죠. 토크가 0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90도 각도로 있다. 필드에 90도 각도로 있다 할 때는 이 크로스니까 제일 큰 이 토크가 생기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B 벡터 방향으로 딱 같이 서준다 하는 거죠. 이게 나침반 원리예요. 나침반에. 그래서 나침반은 이런 매그네틱 다이폴이 회전하는 필드 안에서 회전하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거다 하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 굉장히 위대한 그런 발명이었죠. 그래서 나침반이 나오면서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알 수가 없었어요. 방향을. 그래서 뭐 옛날 항해할 때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진다 정도 지식하고, 그 다음에 밤에 별을 보고 북극성에 있는 저 위치가 북쪽이다. 그런 정도 가지고 이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북극성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방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침반이 나오면서 이제 북쪽을 항상 가르쳐 주니까 항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자, 여하간에 그래서 자기 쌍극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는 매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가면 자기 쌍극자의 방향이 매그네틱 필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물질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질 공간에서 H 필드가 가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을 보자 이거예요. 자, 전기 물성이 다 원자 스케일에서 일어난 것처럼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자 핵이 있어요. 뉴클리어스 핵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있어요. 전자. 자, 편의상 전자 한 개만 그려보겠습니다. 전자가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자, 이 뉴클리어스는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뉴클리어스가 가만히 있느냐 하면은 이건 스핀이라고 하는 건 돈다 이거지. 돈다. 이런 도는 운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 수준에서 이 전자하고 원자 핵, 그 다음에 또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또 더 소립자들 있죠. 여러분들 뭐 현대 물리에서 뭐 쿼크라고 해서 이제 소립자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원자들도 핵들도 여하간에 회전하는 운동을 가지고 있다. 즉 스핀이 있다 그래요. 스핀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스핀을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 물리 양자역학적으로 다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못 하는 거죠. 여하간에 이 플러스 전하가 회전한다는 소리는 전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회전하니까 전류가 있다. 전류가 있다는 소리는 이것도 조그만 자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류가 있는 게 저게 이제 뉴클리어스는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크기 안에서
이 회전하는 이 전하가 회전을 하니까 전하가 움직이니까 이제 전류가 되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이 핵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오비털 이런 이제 궤도 운동을 또 한다 그러죠. 단순한 이런 궤도 운동이 아니고 복잡한 양상이지만 우리 이제 원자의 가장 간단한 이제 보호 모델을 쓰면 이렇게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다. 자,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이거 뭐야? 룹 전류죠.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돌면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스핀 운동을 해요. 뱅글 도는 스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핀에 의한 또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의 움직임이 핵의 움직임보다는 더 빨라요. 핵은 무겁잖아요, 훨씬. 그래서 같은 전하량이면서 그래서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서 핵이 만드는 것은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주로 이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다이폴 모멘트만 이제 영향을 우리 물성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오비탈 운동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다이폴 모멘트와 스핀이 만드는 다이폴 모멘트가 원자 번호에 따라서 서로 물질에 따라서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원자들이 어떤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예, 다이폴 모멘트가 일부 조금 가지고 있다. 굉장히 이제 미량이에요, 사실은 미량. 예.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이런 원자들의 다이폴 모멘트가 이 랜덤 방향이다 이거예요. 랜덤 방향. 예. 방향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면 좀 큰 스케일로 보면은 저런 것들이 다 상쇄가 돼서 이 큰 스케일에서는 이 M이 없다, 자화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에 H 필드가 이제 들어가면 외부에서 필드를 인가하면 아까 어떻게 됐어요?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얼라인하는 이제 필드 방향으로 얼라인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긴다겠죠. 그래서 M 벡터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얼라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뭐 생길 것 같죠.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벡터 이제 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전부 합치면 이 M 벡터를 다 합치면 이것을 M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델타 V로 이 최적으로 나눠주면 이 요거의 이제 최적이 델타 V다 하면 이것을 이 M 벡터다 이렇게 불러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M 벡터가 이제 크게 생기면 이런 것들이 얼라인을 다 잘 많이 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또 물질에 따라서는 M 벡터가 이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나침반 같은 경우는 불량품이 아닌 이상 이 불량품일 수도 없죠. 나침반은 사실은 이제 덩어리니까 이 1000개면 1000개가 다 이 북극 방향으로 다 이렇게 돈다 이거야. 1000개면 1000개. 그런데 물질에 따라서는 이제 자세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건 이제 그런 이 자성 이 현대의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반대 방향으로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H 필드가 이렇게 인가하면 오히려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녀석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M이 이 M 벡터는 이제 자화 이게 이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물질이
이 물질이 자화가 된다 해서 이걸 자화 벡터라고 한다 했죠. 자화 벡터. 이 자화 벡터는 일반적으로 H 벡터에 비례해요. 비례해서 이걸 카이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카이 M. 그래서 이 카이 M을 이 magnetic susceptibility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 M 자화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카이엠은 자화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magnetic susceptibility다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장에서는 P 벡터는 카이의 입실론 제로의 E 벡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카이는 전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electric susceptibility다. 전기 electric susceptibility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하율 같은 경우는 카이는 항상 0보다 컸습니다. 0보다 컸어요. 0보다 컸어요. 그런데 자화율 같은 경우는 이제 꼭 그렇지가 않아서 이제 마이너스로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카이엠이 이제 이건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가 있어요. 전하율은 항상 플러스 값이었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카이엠 이렇게 이제 된다면 우리가 이 B 벡터는 본래 이 자유공간에서는 뮤0 H 벡터였어요. 뮤0 H 벡터. 이게 자유공간. 근데 물질 공간에서는 이걸 좀 수정을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 공간에서 이제 B 벡터는 뮤0 H에다가 자화를 더해줘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화. 근데 자화의 단위가 이제 H의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뮤0 해서 M 벡터 이렇게 더해주면 뮤0에 H 벡터 플러스 M 벡터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서는 여기 대응되는 게 D 벡터였죠. D 벡터는 뭐였어요? 뮤0 E 벡터 플러스 P 벡터 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했었죠. 흡사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뮤0의 H 벡터 플러스 M은 카이엠의 H 벡터니까 이걸 다시 쓰면 뮤0의 1 플러스 카이엠의 H 벡터 이렇게 써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1 플러스 카이엠을 뮤r로 표시하겠어요. 뮤r로. 그러면 이것은 뮤0 뮤r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뮤r을 비투자율 relative permittivity라고 그래요. 뮤r을 relative permittivity다. 이것은 permittivity가 아니고 permeability라고 그래요. 이 자성에서는 약간 이 말을 바꿔서 permeability다. permeability. 그래서 permeable 하면은 영어 의미가 이 세포 같은 데서 뭔가 이렇게 잘 침투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permeable 하면 permittivity는 이제 뭔가를 수용하는 그런 의미니까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electric field에서는 그냥 우리가 permittivity란 말을 쓰고 자기장에서는 그냥 permeability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뉘앙스상 보면 그런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 플러스 카이엠을 이제 뮤 R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simply 뮤 H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버리면 자유 공간에서는 뮤 제로이지만 이거 물질 공간이죠. 이 물질 공간에서는 물질 내에서는 이제 뮤로 표시가 된다. 뮤로. 그래서 뮤 제로는 뮤의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인 거죠.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뮤는 뮤 제로 뮤 R이고, 뮤 R 값은 이제 물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값을 가지게 되겠다 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에서도 이거 대입하면 뮤 제로 E 플러스 그다음에 카이 E 뮤 제로가 아니죠.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실수했네요. 입실론 제로죠. 입실론 제로 E 카이의 입실론 제로 2벡터가 돼서 이것은 입실론 제로 1 플러스 카이의 2벡터 이렇게 됐어요. 비슷한 다 꼴로 표현이 되지요. 네. 그래서 문제는 전하율에서는 카이가 항상 0보다 크다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카이엠에 따라서 이 자화율에 따라서 이 물질의 자성 재료의 분류가 이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정기적인 물성에 따라서는 이 절연체와 도체로 우리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 물성에서는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이렇게. 그래서 부도체는 또 유전체였죠. 유전체. 요 사이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반도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었습니다. 도체, 반도체, 부도체. 자성은 이제 비자성체와 강자성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비자성체는 뭐냐 하면은 카이엠이 거의 0에 가까울 때 카이엠이 그래서 비자성체는 카이엠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는 카이엠이 0에 가까워요. 강자성체는 카이엠이 굉장히 큰 경우야. 강자성체는. 비자성체는 카이엠이 거의 0이란 소리는 뮤 값이 거의 뮤 제로이다. 이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카이엠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뮤 R 값이 거의 1이고 그래서 뮤 값이 그냥 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비자성체다 이렇게 불러요. 자성이 없다. 뮤 제로 값이 카이 n 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5승 이래요.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5승,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6승 무시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비자성체다 이래요. 그런데 비자성체는 또 엄밀하게 나누면 상자성체하고 반자성체로 또 나눠져요. 상자성체는 파라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파라마그네틱. 반자성체는 다이어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다이어마그네틱. 그래서 파라마그네틱은 카이엠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이 플러스 0에 가까운 거고 플러스 0에. 반자성체는 카이엠이 0에 가까운데 마이너스 쪽으로 가까워요.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상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살짝 달라붙는 녀석이에요. 달라붙어. 반자성체는 자석을 갖다 대면 살짝 안 붙으려고 뒤로 밀려나는 녀석이에요. 안 붙으려고. 근데 이제 이것은 이 중력에 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제 어떤 물질의 중력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힘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자성체, 반자성체 구별 없이 그냥 비자성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강자성체는 카이엠이 커요. 카이엠이 커서 당연히 미우값도 커지고 그래서 이 스스로가 자석이 돼서 H 필드가 가해지면 거기에 반응을 한다 이거야. 스스로가 자석이 됐다. 그러니까 H 필드에 확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해서 H 방향으로 이게 탁 돌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석에 그냥 가서 달라 붙는 거죠. 이제 자석이 자기가 큰 쪽으로 쭉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쇠 조각 같은 것들, 쇠 같은 것들이 이제 자성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자석을 만드는 그런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강자성체예요. 근데 이제 강자성체는 카이엠이 저렇게 이제 큰데 좀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게 강자성을 띠고 있다가도 이제 온도를 높이면 강자성이 사라져요. 이제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쇠를 자석에 갖다 붙이면 스스로 자석이 되죠. 자석이 돼요. 그리고 그게 좀 남아 있죠, 자석이. 근데 그걸 쇠를 뜨겁게 달구면 또 그 자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 다시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이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비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카이엠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카이엠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카이엠이 마이너스 1이면 B가 0이 돼 버리네요. B가 0이 돼요. B가 0이 돼. B가 0이 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초전도체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컨덕티비티가 거의 무한대예요. 거의 무한대여서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열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 산업적인 응용이 많아요. 1차적으로 마그넷 만드는 데 쓸 수 있죠. 대형 전자석 만들 때. 초전도체 안에서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또 재미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성체는 이런 이제 재미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성체는 이쪽을 H축, 이쪽을 B축이라고 한다면, B 필드가 이제 H 필드가 커지면 H 필드가 생기면 이 카이엠에 의해서 B 필드가 이제 생길 텐데, 저렇게 커질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선형으로 가다가 포화가 돼 버려요. 포화가. 그래서 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선형적인 포화가 됐다가 H를 다시 0으로 하면 이 B가 0이 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쇠를 자석에 갖다 대면 자석을 떼고 난 뒤에도 쇠가 자성을 유지하고 있죠.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H를 또 마이너스로 가게 하면 또 이렇게 됐다가 H를 다시 키우면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이제 특성을 보여요. 비선형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력 현상. 이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력서 할 때 이력이에요. 이력서.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처음에 0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이런 길을 걸었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런 길을 걷는다 이거야. 이력이 생겨서 이렇게 길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것을 자기 이력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체는 이런 이제 비선형적인 특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실도 많고 그래요. 자성체가 또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자기학에서는 이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적인 성질은 또 이것도 원자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다. 특히 원자의 전자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물질 안에서 외부 자기장이 오면 스스로 자화, M벡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자유공간에서와 다른 또 B가 형성이 된다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기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